실제 부동산 에이전트 최신 명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3명 건졌습니다. 해외에서 에어비앤비 매물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다 누구나 생각했듯이 구글에 먼저 검색했습니다. 발리 풀빌라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혹은 발리 짱구 빌라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웹사이트가 있는 곳만 정리하다 보니 70개만 남았습니다. 하루에 10통씩 이메일을 모두 보냈어요. 혹시 왓츠앱 번호가 있으면 왓츠앱도 보냈고요. 그 중에 답장이 온 곳 12곳이었고 답장이 바로바로 되는 곳은 딱 3곳 정도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냥 뜨문뜨문 하는 정도인데 영어를 잘 못한다고 걱정되신다고요? 사실 요새 AI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챗GPT나 클로드를 써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왓츠앱 답변을 보냈습니다. 오늘 에이전트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지, 매물 조건은 어떻게 까는지, 계약 구조는 뭘 골라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 리스트를 만들어야 해요. 해외 매물의 시작은 에이전트 리스트입니다. 무작정 어디 매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답변이 잘 안 오고 안 좋은 매물만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에서 실제로 스미냑 프로퍼티 에이전트 혹은 짱구 빌라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사이트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에이전트들은 저한테 꼭 좋은 매물만 줄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에이전트들 중에 스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조건을 찾고 있으니 이 조건에 맞는 것만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메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답장 줘 혹은 왓츠앱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의 왓츠앱 QR코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메일을 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AI를 써서 요새 챗GPT도 정말 대중화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나 문의사항들을 AI를 써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과 방 개수 그리고 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다 맞춰서 해외에서 매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메일이나 왓츠앱에 넣어야 될 내용들은 버젯, 즉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방이 몇 개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위치가 어디를 난 선호하는지. 실제로 저는 위치를 가장 구체적으로 어느 마켓 주변만 해주세요, 어느 비치 주변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리와 방콕의 매물들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서블리스가 가능한지. 서블리스는 전대를 주는 거예요. 전대가 허용이 돼야 호텔을 하든 호스텔을 하든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에이전트한테 이메일이나 왓츠앱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는 두 가지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는 안 맞는 매물들을 이제 안 보내게 되고 좀 더 저희를 위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대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는 구체적으로 에이전트들을 소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약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챗GPT한테 발리 빌라 에이전트한테 보낼 이메일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쫙 나오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서 이메일과 왓츠앱을 활용해서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데 이메일도 못 보내겠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AI를 활용하실 때 매물 조건을 설정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매물 조건을 모호하게 주면 모호한 매물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조건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서 명확하게 까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깐 조건은 첫째, 예산이죠. 내 버젯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방 개수. 실제로 버젯이 적으면 1베드룸, 2베드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베드룸 이상 아니면 가능하면 3베드, 4베드만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써주세요. 그리고 넷째, 위치를 구체적으로 찾으셔서 스미냑을 할지 짱구를 할지 우붓을 할지 그리고 방콕을 하신다면 어떤 BTS 임금만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고 보내야 이 에이전트는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매물들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았던 매물들은 구체적인 조건을 보내지 않고 매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숱하게 많은 사진과 매물들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에게 맞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저도 초기에는 의욕만 앞서서 발리에서 풀빌라 스미냑 인근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주인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스캠이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고 괜찮은 에이전트,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도 있고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검색해보시고 소통을 해보시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실제로 에이전트와 수익 배분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발리와 방콕에서는 이게 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 분배형으로 하게 되면 에이전트도 리스크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매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대로 된 매물을 찾고 발리와 방콕 모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숙박업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한국에서처럼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무작정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두들겨 보시고 에이전트를 가장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가 리스크 없이 수익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이전트 제가 70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10통씩 보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좋은 거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까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처음에는 수익 분배형으로 시작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수익 분배형보다는 실제로 매물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찾아서 같이 계속 소통하는 에이전트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실제로 제가 어떻게 왓츠앱과 이메일로 에이전트들에게 보냈는지 남겨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